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현대자동차 소나타 N9입니다. 소나타 N9은 지난해 출시했던 8세대 소나타에서 가장 성능을 강조한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고성능 모델에는 N을 붙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능 지향형 모델에는 N9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출시됐던 아반떼 N9과 동일하게 소나타 N9 역시 적당한 성능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편, 그 소나타가 가지고 있는 그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는, 조금 더 뭐랄까요, 성능을 강조한 성능 지향형 모델. 사실은 그 아반떼 N9이 아반떼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었고, 기존의 소나타 라인업에도 그 터보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체하는 모델인데, 이제 확실히 네이밍을 N9으로 정해서 N보다는 조금 성능이 아래지만 노멀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 높고 성능을 강조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모델을 출시하고 나서 선보였던 1.6 터보 모델이죠. 소나타 센슈어스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느낌은 다르지 않은데, 범퍼를 보시면 조금 더 과격하고 스포티한 느낌. 파라메트릭 주얼의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 그릴에 보시면 여기 형상들, 핀이 상당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력 특성을 조금 더 강조한 느낌으로 파라메트릭 주얼 라디에이터 그릴도 좀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범퍼 하단부, 범퍼 패시아 하단부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모습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이라든지 범퍼 형상은 최근에 저희가 타봤던 아반떼 N9과도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N 로고가 들어간 19인치 알로이 휠 들어간 모습이고요. 여기 펜더에도 N9 엠블럼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에서도 봤던 것처럼 여기 하단에 사이드 스커트가 새롭게 추가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차가 조금 더 낮고 안정된 느낌을 보이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기존의 8세대 소나타, 그리고 소나타 터보죠, 1.0 터보죠, 센슈어스랑 크게 다르지 않은, 하지만 휠 모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측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좀 많이 스포티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렇게 끝단으로 올려가지고 리어 스포일러처럼 처리한, 요거는 센슈어스랑 하이브리드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죠. 이런 변화는 그대로고요. 테일램프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도 헤드램프의 디자인과 이런 것도 동일했던 것처럼 후면도 기존 소나타와 램프의 구성과 디자인은 동일하고요. 그 소나타 센슈어스에서는 이 듀얼 팁 머플러가 한쪽에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N9은 양쪽. 그래서 팁의 형상만 보면 쿼드 팁처럼 되어 있고, 디퓨저도 약간 핀을 더 잘 강조한 듯한 형상으로 바뀌었죠. 이런 디자인의 차이를 제외하면은 사실 뒷면에는 흔하디 흔한 로고도 하나, 엠블럼도 하나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뒷면은 그냥 머플러 팁을 보지 않으면 이 차가 N9인지 센슈어스인지 그런 걸 좀 많이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변화라고 할까요? 사실 요거는 하이브리드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차 성격을 드러내고 이거는 많이 다른 차야, 많이 성능 지향의 모델에 이렇게 좀 강조하지 않는 것도 최근 들어서 현대차의 변화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도 디테일을 많이 바꾼 느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도어 트림 빨간색으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시트 선택 사양인데 알칸타라 스웨이드가 적용된, 또 여기 N 로고가 들어가 있는 시트로 바뀌었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스포티한 형상으로 바뀌었고, 여기 두툼한 그 사이드 볼스터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사이드 볼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아쉽게 여기 허벅지 익스텐션이 이제 확장형은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저렇게만 돼 있는 타입. 하지만 여기 허벅지를 지지하는 부분도 좀 많이 크게 튀어나와 있는 차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타공이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 N9 N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레드 스티치,
뒷면에는 패들 시프트가 위치해 있죠. 뭐 그걸 제외하면은 12.3인치 미터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버튼형 변속 레버 모두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내는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 뭐 이런 부분만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동일한 익숙한 모습이죠. 소나타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모습들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계기판은 좀 바뀌었어요. 맞아요. 요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기판이 기존 소나타는 속도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계가 올라가는 타입이었는데 일반적인 평범한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주행 모드는 총 4가지, 노멀과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총 4가지가 있고요. 런치 컨트롤도 새롭게 들어간 게 좀 기존의 소나타와 다른 부분, 그리고 게이지 여기 최대 토크랑 그 다음에 뭐 터보 압력 게이지 이런 게 추가된 게 N9의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제외하면 뭐 인포테인먼트도 다 동일하고 뭐 오디오 이런 것도 다 동일해서 실내는 크게 다른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적당히 자극적으로 엔진음이 그 배기음이 들려오긴 하는데, 이게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배기음이 있나 싶다가도 뭐 이게 좀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금세 또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자극적인 것 같은 배기음은 있지만 아반떼 N9만큼의 그런 자극은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소나타 N9입니다. 본격적인 N이 고성능을 지향하는 펑카로서 운전의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춘 차량이라면 N9은 어느 정도의 즐거움과 함께 뭐 데일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도 함께 갖춘 모델, 적당히 스포티한 느낌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는 2500cc 가솔린 터보 차저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습식 8단 듀얼 클러치고요. 네, 엔진의 최고 출력은 290마력, 최대 토크는 43.0 kg 포스미터입니다. 뭐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제네시스 GV80, 뭐 그리고 GV70, G80에 탑재되고, 기아자동차 스팅어 마이스터도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엔진은 304마력 버전으로 들어가고, 소렌토와 산타페에도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는데 그 모델들에는 280마력대로 또 이렇게 출력을 조절한 버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륜구동 모델에 탑재되는 사양으로는 소나타 N9에 들어가는 엔진이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다, 유닛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자동 변속기 모델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또 적극적이고 동력 전달의 효율성을 높인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승하면서도 확실히 기존의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던 터보 모델보다는 변속이 상당히 빠르고 체결감이나 직결감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나타 N9을 시승할 때는 듀얼 클러치 자체는 벨로스터 N과 동일하기 때문에 벨로스터 N의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약간 기대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기대했던 부분은 좀 최근에 시승했던 N9이죠. 아반떼 N9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약간의 그 의도된 자극, 약간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뭐 배기 사운드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차의 움직임도 약간 더 과장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벨로스터 N은 소형 해치백에서 구현할 수 있는 어떠한 즐거움을 극대화한 모델인 거고, 아반떼 N9 같은 경우는 아반떼에도 N 모델이 출시될 거기 때문에 굳이 N만큼 과하진 않지만 적당히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뭐 평소에는 데일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원한다면 적당히 펀카, 펀트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약간 그 두 개의 밸런스가 좋았던 모델이라 본다면 소나타 N9은 제가 탔을 때 느낌은 뭔가 뭐 다이나믹한 느낌은 있지만 핸들링이 벨로스터나 아반떼처럼 재밌다거나
거동 자체가 가볍고 경쾌하고 아주 날쌔다 이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예. 물론 차가 크고 무게도 있고 세그먼트도 있기 때문에 뭐 아래급 모델만큼의 어떠한 그런 몸놀림을 구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기존의 현대 N라인이나 N들이 핸들링, 그 다음에 펀트 드라이브, 우리가 운전할 때 느끼는 그런 재미적인 즐거움, 네, 거기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소나타 N라인은 그 GT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도심을 주행하거나 와인딩 로드를 달릴 때는 와, 이거 출력이 여유롭고 거동이 상당히 깔끔하다, 딱 이 정도 인상. 그래서 확실히 노멀 소나타나 뭐 소나타 센슈어스와는 다르구나라는 걸 좀 전달받을 수 있었고, 물론 거동도 상당히 깔끔하고 뭐 핸들링하는 느낌도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N9이나 N에서 느꼈던 그런 재미적인 요소가 좀 많이 부각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면, 고속도로에서 좀 빠르게 달릴 때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출력 자체가 여유롭고 배기량이 벨로스터 N보다도 0.5리터, 네, 500cc 더 높기 때문에 배기량의 차이에서는 여유가 확실히 290마력이라는 출력이 허투루 있는 출력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느낄 수 있었고, 정지 가속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도 그렇고 중고속 영역에서 가속, 그리고 고속에서 뻗어나가는 느낌도 전혀 나무랄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고속에서 느꼈던 또 다른 장점이 차가 상당히 단단하고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차는 N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막 시종일관 막 빠르게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주행하려는 느낌은 벨로스터 N보다 훨씬 덜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달릴 때는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뭐 크게 불편하거나 예민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속을 해가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N 파워 시프트라고 하죠. 그 변속을 할 때마다 등 뒤에서 툭툭 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능도 추가됐고, 레브 매칭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주행하다가도 내가 좀 적극적으로 달리고 싶다 그러면, 예, 언제든지 이렇게 내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게 이제 소나타 N9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성능 자체 나무랄 데 없고요. 네. 특히나 정지가속도 정지가속이지만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시점도 조금 뒤쪽에 몰려있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RPM이 좀 올라왔을 때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레브 매칭, 언제든지 바로바로 재가속을 할 수 있게끔 대기하고 있는 요 레브 매칭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이죠. 그리고 벨로스터 N의 스포츠 모드처럼 변속할 때마다 좀 기계적으로 쾅쾅 치는 느낌은 없지만 변속 상당히 빠르고 직결감 좋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탈 수 있는, 네, 다운시프트도 잘 먹죠. 네. 그 기존의 YF 소나타 시절부터 고성능 모델이 있긴 했는데 직선에서만 빨랐던 YF 소나타 터보, 그리고 전반적으로 밸런스는 좋았지만 이게 뭐 성능이 좀 아쉬웠던 LF 소나타 터보랑 다르게 DNA8이죠. 소나타 N9는 전반적인 토탈 밸런스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가속력도 상당히 좋고요. 진짜 이게 속도 올라가는 게 너무 좀 뭐랄까, 쉽게 속도를 올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확실히 290마력의 최고 출력과 44면 최대 토크는 진짜 함부로 허투루 볼 만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쭉 밀어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안정감도 수준급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게 N9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 조금 더 차가 자극적이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느끼는 바로는 자극이 조금 아쉽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행하는 부분에서의 자극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마련할 정도였다면 트윅스, 그 현대자동차의 순정 퍼포먼스 튜닝 패키지를 통해서 가변 배기 정도는 좀 선택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아쉬움은 가변 댐핑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스펜션은 그냥 지금 설정된 상태 그대로, 주행 모드 변경에 상관없이 설정된 그 자체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서스펜션이라서
뭐 이게 패밀리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조금은 컴포트했으면 좋을 때가 있을 것 같고, 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처럼 좀 적극적으로 주행하는 환경에서는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추가 옵션으로 모노튜브 서스펜션을 선택을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차량 가격이나 이게 패밀리카로 용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네, 가변 댐핑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성능과 어떠한 그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나름의 실용성, 예, 그거를 참 잘 고려한 모델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아반떼 N9과 마찬가지로 ADAS는 충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소나타에 선택할 수 있었던 ADAS는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서도 하나 아쉬움을 꼽는다면 K5나 그랜저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작동하는 HDA가 적용이 되는데, 소나타의 HDA는 고속도로에서는 작동을 하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설정된 제한 최고 속도에 맞춰서 감속해주는 기능밖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공기청정 모드만 있는데, 뭐 K5나 그랜저에는 지금 현재 차내에 미세먼지 수준을 알려주는 뭐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쨌든 K5 더 늦게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데이트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로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구매할 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스팅어라든지 스팅어 2.5 터보라든지 뭐 이런 모델과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소나타에서 센쇼를 살까 하다가 N9을 구매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거를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뭐 시승을 해보시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소나타 N9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예. 지금 만약에 K5 GT가 나오지 않는다면 잘 달리는 패밀리 세단이자 스포츠 세단으로 어떠한 포지셔닝은 소나타 N9이 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망설임은 배송을 늦출 뿐이다. 굳이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오더를 하시고 예, 주문을 하시고 타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내연기관이 좀 저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연기관 자동차에 많은 선택지를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현대자동차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반떼 N9을 제가 시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좀 아쉬워요. 이 차가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F 소나타 시절에 이 정도 완성도로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출시한 시기가 좀 아쉬운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두루 잘 만든 스포츠 세단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본 현대자동차 소나타 N9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